안녕하세요. 성형의 조건 고유성형외과 조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분들이 눈꺼풀 처짐이 있을 때 많이 시행하는 수술 방법 중 하나인 눈썹 하거상술의 어떤 오해와 그거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오해 포인트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눈썹 하거상술을 하고 나면은 흉터가 너무 보기 싫게 말이 남는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눈썹화 거상술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빗살 주름 같은 게 많이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썹화 거상술은 효과가 금방 떨어지거나 효과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셨을 때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 오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술은 절개를 하는데 흉터가 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얼굴의 정면 부분이고 눈에 잘 띄는 부분이니까 흉터가 너무 심하게 남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 눈썹화 거상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밑쪽에 처진 피부를 잘라내고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다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이 흉터 부분은 어디에 남게 되냐면 요 눈썹 바로 밑에 이 눈썹과 그 피부 사이 경계선을 따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눈썹이 있거나 혹은 문신을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딱 만나는 경계선을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봉합을 잘 해놓으면 실제로 흉터가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다. 물론 봉합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흉터 관리, 흉터 연고를 바른다든지 흉터를 잘 관리하는 이런 과정들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초기 한 달에서 한 달 반 요 시점에는 약간 붉은기도 띄고 흉터가 오히려 눈에 띄게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흉터가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고 6개월 한 1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흉터가 거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절개한 후에 눈썹 문신을 하시는 경우는 그 절개선을 살짝 덮어서 이렇게 문신을 하게 되면은 흉터를 굉장히 최소한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화 거상술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흉터 때문에 망설이신다면은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흉터가 많이 남지 않는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셨던 분들도 나중에 흉터 때문에 고민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한 분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질에 겁을 먹거나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눈썹화 거상을 하고 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시고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심하게 생긴 케이스를 보시고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눈썹화 거상을 하고 나서 이런 사선이나 빗살 같은 주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주름이 발생하는 이유는 눈썹화 거상술을 하게 되면은 눈썹 밑에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고, 눈썹 밑에 절개가 들어가면 밑에 있는 피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눈썹 밑에 들어간 이 절개선의 길이와 피부 밑에 이렇게 들어간 절개선의 길이가 서로 당연히 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 당겨서 이렇게 퍼트리면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봉합을 잘 힘을 균형시켜서 골고루 퍼지지 않게 봉합을 해 놓으면 이게 확 당겨지면서 눈에 이렇게 빗살 사선 같은 주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좀 많으시고 경력이 좀 많으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 주름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 밑선의 길이를 위쪽으로 당겨서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당연히 피부가 당겨지는 힘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의 주름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주름들은 다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화 거상을 하고 나서 주름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술적인 테크닉으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은 원장님과 상의해서 수술을 진행하신다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들 하는 질문이긴 하신데, 눈썹화 거상술을 하고 나서 효과가 금방 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모든 환자분들한테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일부 특정 케이스에서는 눈썹화 거상만 단독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효과가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눈과 눈썹 사이가 선천적으로 좁은 분들입니다. 눈이랑 눈썹 사이가 너무 좁으면 당연히 눈썹화 거상술을 하더라도 피부 절제력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상태에서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게 되면 눈이랑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고 인상이 강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라내는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라내더라도 또 눈썹이 떨어지면서 다시 덮여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금방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피부도 처지고 실제로 눈썹도 떨어지고 그러면 눈이 무거워져서
눈썹을 한껏 치켜뜨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평소에 내가 거울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는 눈이 무거워서 눈썹을 이렇게 한껏 치켜뜨고 있기 때문에 눈이랑 눈썹 사이 굉장히 멀어 보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 눈썹의 위치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눈이랑 눈썹 사이도 좁은 상태인데, 보상작용으로 눈썹을 이렇게 한껏 치켜뜨고 있던 분들은 실제로 눈썹화 거상술을 해서 처진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은 답답했던 눈꺼풀이 이렇게 거쳐 올라가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눈썹을 치켜뜨릴 필요성이 없다고 우리 몸에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눈썹이 원래 위치대로 그냥 고스란히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껏 많이 잘랐는데 눈썹이 다시 내려와 버리면서 자른 거를 다시 마이너스 시켜버리고 또 처짐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수술 전에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눈썹이 너무 많이 내려올 것 같은 분들은 눈썹화 거상술 한 가지 수술만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눈썹화 거상술만으로 효과 보기 어려운 분들은 이마 거상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다른 수술과의 병합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썹화 거상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의 조건 고유성형외과 조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